안녕하세요. 얼마 후 결혼 예정이었던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. 남친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별 탈 없이 진행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었었죠. 이미 가정 가구와 그 외의 신혼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이고 현재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신혼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고요. 코로나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 결혼식을 패스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요즘 들어 이 결혼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더군요.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많은 분들이 겪는 예비 시댁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신혼집이며 혼수며 모든 걸 저에게 다 떠맡기는 남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.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태도를 보이기에 결국 결혼을 미루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었죠. 그 이후부터 남친이 계속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며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달라진 건가 하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3주 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친이 주식에 투자를 하다 6천 정도가 되는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. 더 빡치는 건 그런 사실을 저한테 끝까지 비밀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는 거죠. 그 일로 인해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남친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게 되었지만 파혼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. 막상 주변에서 봐오던 일들이 제 일이 되니 만나온 시간과 정 때문에 결혼을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머리로는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실행으로 옮길 자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겨우겨우 그 일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결혼식을 합의하에 패스하기로 했었기에 미리 택일받은 날짜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 혼인신고하는 날 남친이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하여 저 혼자 가서 하기로 했었고 이 부분은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. 다만 결혼식을 안 올리다 보니 그날이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해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저녁에 둘이 소소하게나마 파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사실 파티라고 할 것까지도 아니었죠.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서 케이크라도 사다가 서로 축하를 해주며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날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다네요. 일 때문에 야근하는 것도 아니고 회식이라니요. 남친의 말에 서운함이 몰려와서 혼인신고 혼자 하러 가는 건 일 때문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다 이해했다. 서운한 마음도 없었다.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. 결혼식도 안 올리는데 그럼 혼인신고 하는 날이 결혼기념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. 나한테는 결혼식을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소리를 하냐. 이럴 거면 혼인신고고 뭐고 다 안 하겠다. 하고 말해버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빡치는 건 남친이 왜 그리 융통성이 없냐는 듯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. 회식에는 참석을 꼭 해야 한다. 도저히 빠질 수가 없다.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. 너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잘 알 거 아니냐.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요. 그러면서 그날 예정대로 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왔으면 좋겠답니다. 그 말에 그간 참았던 게 빵 터졌던 것 같아요. 이 결혼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혼인신고하는 날 회식하는 게 도화선이 되긴 했었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사람을 만나오면서 그동안 차곡차곡 참고 누르며 쌓여있던 뭔가가 터져버린 느낌이랄까요. 도대체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간 여러 이벤트를 겪으면서 그래도 사랑하니까 참아보자. 이번 일만 넘기면 다 잘 될 거다.
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었는데 더 이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일단 오늘이 남친 부모님 댁에 예단을 드리러 가는 날이었는데 안 간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. 소소하게 진행했던 자잘한 것들도 전부 다 반품 진행 중이고 지금부터 가정 가구 취소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. 이틀 전까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마치 꿈속에 있는 느낌이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믿기지가 않네요. 이게 오랜 기간 만나온 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친에 대한 마음이 깊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더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힘들지만 파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제가 파혼 의사를 밝히고 진행 중인 것들을 하나하나 취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친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전처럼 제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더는 안 하려고요. 이대로 결혼해서 살게 되면 남친은 앞으로도 제가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만을 바라게 되겠죠. 그래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쓰니님은 기념일에 대한 태도에 열받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주식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. 거금을 왜 상의도 없이 혼자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한 건지. 더 황당한 건 그걸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죠. 이건 분명히 나중에 쓰니님의 생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겁니다. 두 번째. 회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데 당연히 파혼이죠. 위약금이나 결혼 취소로 입을 손해가 얼마가 됐든 님 인생 전체의 값어치에 비할까요? 저 남자는 벌써 다 잡은 고기에 미끼 안 주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팔딱 뛰어오를 힘이 있을 때 도망치세요. 세 번째. 식을 생략했는데 혼인신고 혼자 하고 오라는 몰상식에 주식으로 빚이 6천까지. 그걸 또 결혼할 때까지 숨기다 들통나고. 이걸 다 무시하고 결혼하겠다는 님한테는 동정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정신나간 딸 자식 때문에 등골 빼먹히는 부모님을 보기 싫거나 죄 없는 아이한테 아빠 빚 6억 물려주기 싫으면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겁니다. 네 번째. 결혼식 안 하면 혼인신고가 곧 결혼식인 건데 그걸 신부 혼자 하라고요? 결혼식장에 신부만 들어가면 된다고 할 놈이네요. 잘 결정하셨습니다. 혹시라도 다시 마음 돌리지 말아요. 이번에 넘어가서 결혼한다 치면 앞으로 계속 님 혼자만 아이 안고 신랑 없고 앞으로 나가려고 가진 용을 쓰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신랑은 뒤에 엎여서 잠만 자고 있겠죠. 다섯 번째. 기념일도 1주년 그런 것도 아니고 혼인식을 대처하는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그런 날인데 회식으로 안 온다고요? 이건 뭐 본인 결혼식인데 성의가 1도 없는 데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한 뭣도 없는 사람이네요. 도리어 융통성 타령을 하며 개소리를 하다니.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. 대체 뭘 보고 결혼하려고 하신 건가요? 여섯 번째. 진짜 어이없네요. 저도 남자지만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는 거면 혼인신고하는 날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날마저 그냥 평일처럼 보내려고 한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 전에 계속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도 그것까지 양보 안 한다고 통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. 이건 파혼이 맞는 것 같네요. 지금 당장 파혼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. 이혼하는 것보다 그 전에 알고 멈추는 게 무조건 맞는 거죠.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다행이다 하실 겁니다. 글만 봐도 분명 연애 과정에서 양보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은 남자네요. 님이 뭔가 아쉬우니까 그냥 참고 결혼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. 일곱 번째. 여자가 화만 내고 파혼을 안 하는데 어느 남자가 겁을 냅니까?
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화만 내고 파혼을 안 했다는 건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. 그러니 못 헤어진다는 걸 아는 남자가 점점 당당해져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. 결혼 전이 제일 존중받는 시기인 거 알고 계시죠?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. 그러니 그냥 여기서 멈추세요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